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유권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전체 한인 유권자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등록과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는 참여 규모가 본선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인사회의 투표 참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시민참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진 한인 인구는 증가한 반면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2017년 뉴욕주 한인 유권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집계에 의하면 한인 인구 13만 8천여 명 중 선거권을 가진 한인은 8만 1,916명으로 지난해보다 15.1% 증가했지만 유권자 등록을 한 숫자는 4만 4,290명으로 오히려 3.8% 줄어들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9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6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 정당은 54.5%가 민주당이며 공화당은 14%, 28.5%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한인 유권자의 거주지는 퀸즈 지역이 전체 유권자의 43.6%에 해당하는 19,32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플러싱 제1교회 비전센터에서 19선거구와 20선거구에서 뉴욕시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후보자들로부터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으로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이 비밀리에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으며 민 회장은 소송 없이 사전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은 이달 초 뉴욕 한인회에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으며 실제 지난주 뉴욕 한인회 이사장 찰스 윤 변호사와의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30만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회장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은 반환할 의사가 있다며 소송 없이 사전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2만 가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에 대해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하며 하지만 민사소송은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제안에도 변경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이사장과 민 전 회장의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다음 주 한 차례 더 만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광복 72주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축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광복 72주년 기념식이 열린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는 뉴욕 지역 한인들이 참석해 조국의 광복을 기뻐했습니다.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한 총영사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평화적, 능동적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싸웠던 정신을 잊지 않는 동포사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역사의 가치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도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한인 단체장과 정치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위안부 기림비. 최근 장소 이동을 하고 주변 조경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함께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한인들의 손에 의해 미주 지역 최초로 세워진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 이후 미주 각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조형물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된 기림비로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던 기림비가 타운의 주차장 확장 공사로 위치가 옮겨지면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를 비롯한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가 함께 십시일반 힘을 모아 주변 조경 작업에 나섰습니다. 단체장들이 직접 삽질을 하며 화단을 일구고 새로 마련한 꽃나무들을 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기림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관심 갖고 저희가 보존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는 앞으로 타운의 도서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스티브 카발로가 전담해 관리하게 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타운 측과 자주 협의해 기림비가 잘 보존되고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한국 국적자가 매년 1,2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잦은 출국은 최근 6년 동안 모두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15년 입국 거부나 잦은 출국 등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간 한국 국적자가 모두 1,183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 9번째였습니다. 이민당국이 분류하는 소위 송환 조치는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불가 판정을 받고 입국이 거부됐거나 국내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추방 대신 잦은 출국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국으로 되돌아가는 송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멕시코로 31.3%를 나타냈고 다음은 17.5%를 나타낸 캐나다, 다음은 필리핀, 중국, 우크라이나, 인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1, 2위를 차지한 것은 밀입국을 하다 국경 지역에서 붙잡힌 경우 국경을 접한 멕시코인과 캐나다인은 재판 없이 곧바로 되돌려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자 경우는 밀입국 적발 시 이민 재판을 거치게 되어 있어 송환 조치된 한국 국적자들은 대부분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에 의해 입국 불가 판정을 받고 되돌려 보내진 여행객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2012년 감소한 이후 매년 1,200명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송환 외국인 중 한국 국적자 비중은 2015년 0.9%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5년 송환된 외국인은 모두 129,122명이었습니다. 뉴저지주 내년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내 보험회사들이 주 금융보호국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59%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오브 뉴저지는 옴니아 실버와 골드의 경우 18%, 옴니아 브론즈 플랜은 29%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외 다른 플랜도 18에서 24%
4%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아메리헬스 실버 HMO 로컬 밸류 플랜은 6%, 실버 EPO 리저널 프리퍼드 플랜은 무려 59%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들 건보사들은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존폐 여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뉴저지주가 올해부터 진료비 폭탄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를 10% 미만으로 의무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11월 전까지는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새롭게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등록에 뉴저지 주민 약 22만 명이 건보료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 이어서 뉴욕주도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15일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최종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15개 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과 가족 플랜 월 보험료를 평균 13.9%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그룹 직장보험도 월 평균 9.3% 인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인상률은 지난 6월 각 보험사들이 주 재정 국에 요청한 인상률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15개 보험사 중 헬스나우의 가족 플랜 최종 인상률은 31.1%로 가장 높게 책정됐는데 당초 요청한 인상률은 47%였습니다. 이 밖에 케어 커넥트 23%, IHBC 22%와 엠블렘 21%,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19% 등으로 인상폭이 컸으며 피델리스와 엑셀러스는 9%와 4%의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에트나, 엠파이어, HMO 등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피델리스는 8.5%의 인상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더 높은 9.6%의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에서는 CD, PHP가 20% 인상됐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오바마 플랜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이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뉴욕시 식당 식료품점 칼로리 표시제가 시행을 앞두고 연방정부와 시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시한인 내년 5월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뉴욕시 식당과 식료품점에서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인 칼로리 표시제에 대해 규정 시행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소장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의 칼로리 표시제에 대한 규정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뉴욕시는 자체적으로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 3개월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 및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식품의약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한 2018년 5월 7일에 맞춰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뉴욕시가 개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보건국은 시내 식당과 모든 식료품점에서 칼로리 표시제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미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주인 식당과 식료품점에서 자발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5월 20일 발효된 법안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학자금 마련에 고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인들은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대학 학자금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한인 가족의 약 40%는 자녀 학자금을 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학자금 준비를 위해서 저축과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 그리고 저축이나 보험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